오늘은 많은 피해자들이 조직 스토킹의 주범으로 많이 지목하는 경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조직 스토킹은 원래 경찰이 하는 스토킹이라는 분석글을 가져와 봤다. 저자 리더 비서 박사. 노르웨이의 역사학자이자 정치과학자로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중동지역 연구 논문으로 박사 학위 취득.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주요 언론의 시각과 다르게 올렸다가 피해자가 됨.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집단 따돌림을 어느 정도 경험해봤을 것이다. 동네, 학교, 직장은 집단 따돌림이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무대다. 집단 따돌림은 사회적 고립, 마약 의존, 자살 시도를 유발하는 파괴적 행위이다. 고맙게도 대부분의 경우 제한적 요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집 안으로까지는 파고들지 못한다. 극단적으로 다른 지역, 다른 국가로의 물리적 재배치도 해당된다. 만약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진들이 국가라고 가정해보자. 개인의 가정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어느 지리적 장소 혹은 다른 국가로 이동하더라도 모든 동선을 추적할 자원과 권한이 있는 국가라면 어떨까? 조지 오웰의 1984에서나 나올 법한 전체주의 국가라야 가능할까? 아니다. 현재 서구 여러 민주국가에서 정부 지원의 집단 협박을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이름, 다양한 모습으로 작전이 진행 중인데 모두 경찰 스토킹이란 표제 아래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는 국가인데 형식과 활동 방식은 10대들의 왕따와 상당히 유사하다. 다른 점이라면 한 개인의 인생을 손상시킬 자원과 잠재력이 훨씬 방대하다는 점이다. 인권 측면. 스토킹은 경찰을 화나게 한 개인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거나 그들의 분노를 법적으로 표출하기 싫을 때 경찰이 사용하는 수단이다. 목표 대상은 소수 집단이나 주류에 속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개인들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오토바이 폭주족, 정치적 주변 집단, 인권운동가, 학문적 반대 세력 등이 여러 서방 국가에서 이 작전의 희생자가 되어왔다. 경찰 스토킹은 그들의 무지로 일반적인 범죄자 처리 방안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경우 막대한 권한 남용을 하며 시작된다.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는 주로 대상자가 특정 지역을 떠나도록 몰아붙이게 되는데 스토킹 작업은 전국 어디서나 이어지고 국제적으로 연장될 때도 있다. 경찰 스토킹은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을 포함하는 유럽 여러 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표준화된 명명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 스토킹을 묘사하는 용어들은 영어로는 눈에 띄게 하는 감시, 노르웨이어로는 밀착 미행, 덴마크어로는 밀착 마크, 네덜란드어로는 방해 목표물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찰 스토킹은 경찰 활동 중 가장 비열한 형태 중 하나이다.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시민혁명의 기본 원칙들과 대부분 위배되는데 경찰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개인을 법정에 세울 때 개인에겐 합당한 절차와 이에 제기할 불가침의 권리가 있지만 경찰은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다. 현대 서구 사법 철학에서 가장 신성한 개념 중 하나는 경찰이 누군가를 목표로 삼아 뒤쫓으려면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시민간인을 성가시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UN 인권헌장에도 잘 나와 있다. 5조 무자비하고 모욕적인 대우에서 자유로울 권리, 7조 법 앞에서 평등함, 6조 10조 재판받을 권리, 11의 유죄로 밝혀지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리, 11비 법적인 위반 행위가 없을 시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2조 사생활보호권. 유럽의 인권국제협정도 이런 권리는 보장하고 있다. 3조 비인간적 모욕적 대우, 6조 재판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7조 법을 통하지 않는 처벌 불가, 8조 집에서 사생활보호권. 이 사항들은 모두 국가 권력이 시민을 기소하거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할 때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런 기준을 위반한다면 경찰의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은 없어지게 된다. 경찰 스토킹은 현대 서구의 사법체계 전통을 역행하는 처사다. 경찰 스토킹은 상이함과 비주류를 법적인 절차 없이 범죄자로 지목하는 비공식적 행위와 연관이 있다. 범법 행위와 거의 연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과 공식적으로 마주할 일은 거의 없다. 대신 경찰은 형법과 연관된 어떤 것이라도 기소할 만한 기회를 찾기 위해 주변을 맴돈다. 기존 기소 절차 대신 경찰은
자기네들의 교약으로 피해자를 압박해 나간다. 현재의 법과 규정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복 사복 경찰과 지역 치안 활동으로 위장해 모집한 시민들을 이용해 그들만의 협박 작전을 실시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한 시민을 참여시키는 스토킹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더욱 심각하게 위반하고 사회적 고립은 개인을 다른 지리적 영역으로 쫓아내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찰은 이 방법을 애용하려 한다. 일개 화난 경찰들이 자신들의 경찰공화국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일반 대중과 지식층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참여하게 만든다면 오웰식 국가 설립은 용이하게 된다. 경찰 스토킹은 경찰이 배심원, 판사, 집행인까지 다 해먹는 과정으로 경찰공화국의 주요 특징이다. 경찰 스토킹 원리. 경찰 스토킹에 쓰이는 정확한 수법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기본은 동일하다. 피해자의 동선을 면밀히 추적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다. 이것은 극도의 사생활 침해적인 감시 방법을 요구한다. 도청, 인터넷 검열, 몰래카메라 설치 등의 전형적 방법 외에 피해자 소지품, 의복 등의 추적 장치를 심어놓는다. 일단 성공하면 피해자를 밤낮 가리지 않고 최대한 성가시게 만들기 시작한다. 개인의 환경에 따라 정확한 방법은 다르게 적용된다. 피해자가 가는 곳에 각종 경찰 소속 차량이 나타나는 것은 국가적 공통사항이다. 공개 감시란 용어의 유래. 추적 장치는 피해자 동선을 예측해 함으로써 경찰이 따라다니기보다 마주오게 만들어준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현대의 경찰 스토킹이 과거의 이미 미행기법이나 근접 미행 방식과 다른 점이다. 과거의 잠복 근무 목표가 경찰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라면 스토킹 기법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경찰 스토킹의 주요 수법 중 하나는 소음이다.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지 최대한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시키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 집 주위에 끊임없이 자동차의 시끄러운 엔진 소리를 발생시키거나 크락션을 쓸데없이 눌러서 놀래키거나 하는 것들이다. 피해자가 어떤 건물에 출입을 할 때마다 경찰이 사이렌을 울려댄다면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할 것이고 피해자는 위축되거나 편집증에 사로잡히게 된다. 전조등도 자주 쓰이는 수법이다. 경찰 스토킹에 참여하는 자들은 일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은 전조등을 사용한다. 벌건 대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화창한 햇빛이 비치는 날에 후레쉬를 비추고 주차된 차가 계속 전조등을 번쩍이기도 한다. 행위 자체는 특별하거나 해될 것 없어 보이지만 하루에 2분씩만 이런 상황에 노출되면 정신과적 문제가 유발된다. 무한주기도 자주 사용되는 수법으로 21세기 첨단 기술 시대에 알맹이는 중세 시대의 것을 이용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해봐도 회의적인 반응만 돌아오는 것을 잘 이용한 것이다. 여러 다른 국가에서 많은 피해 사실이 보고되는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사복 경찰들이 상황극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고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는 암시를 주는 언행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두연극으로 피해자 주변에 장님과 장애인 흉내를 내는 사람들로 끊임없이 둘러싸이게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는 등이다. 상황극은 경찰과 마찰이 있었던 장면으로 도발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피해자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 사복 경찰들이 흉내내면서 어떻게 경찰의 다도 대상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암시해준다. 마지막으로 어떤 국가는 수면방해를 도모한다. 이 수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자가 계속 잠에서 깨도록 만들어버린다. 정확한 방법은 피해자 주거 환경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문을 쾅쾅 닫거나 벽을 쳐대는 것들이다. 대부분의 경찰 스토킹 수법은 인권 침해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정은 외부로부터 차단된 개인만의 신성불가침한 공간이라는 현대 유럽 국가들의 사생활 침해 해석과 정반대로 나가는 것들이다. 수면방해는 대부분 판사가 잔악한 행위로 규정하고 유럽 인권재판소는 고문이라고 정의한다. 경찰 스토킹과 지역 경찰 활동. 경찰 스토킹에 가담하는 많은 민간인들은 여러 가지 종류다. 어떤 국가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해 사생활 침해를 하는 것은 경찰에 의해 범죄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스토킹은 대부분 정복 사복 경찰에 의해 행해진다. 어떤 국가에서는 지역기관 조직의 가담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구급대원이 구급차나 앰뷸런스로 스토킹을 하거나
쇼핑몰이나 관공서 안전요원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일도 하고 슈퍼마켓, 식당, 호텔 등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동원되기도 한다. 경찰이라는 이점으로 돈이 궁한 자들을 경찰 업무 협조라는 이유로 매수해 사무실이나 식당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가 자리를 뜨도록 만드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법적인 문제나 인권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게 만든다. 여러 나라에서 경찰을 요구해 조건반사 수준으로 법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것은 슬프지만 소위 자유주의 국가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사회에 만연한 경찰 스토킹의 각하의 행위는 일반적인 집단 따돌림보다는 덜 해로워 보인다. 주목적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해 보이는 일을 피해자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시켜 정신과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상점에서 사람들이 좋은 하루라고 피해자를 보고 인사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좋은 하루라고 인사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런 인사를 하지 않는 나라에서 이용한다.